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석사조 블렌디드 독서교육 프로젝트를 소개드릴 강화중학교 국어과 최현정입니다. 좌충우돌 아이들과 즐거웠던 한 학기 독서 프로젝트에 관해서 지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의 개관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수업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 그리고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교수 평기 일체화의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의 개관은 제가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4가지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수업을 계획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과 연결된 국어 수업이 필요하다. 둘째, 읽고 쓰는 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언어 기능이다. 셋째, 독서 작문에 관련된 지식이 아닌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한 학기 동안 독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4가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교과 연계 프로젝트 수업으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내실화로 밀도 있는 독서가 가능했습니다. 셋째, 실제적 쓰기를 통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쓰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교수 평기 일체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연계 독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어과 시수 편성입니다. 저희 학교는 독서라는 가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한 단위의 독서 수업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교과 연계 프로젝트 주제 선택입니다. 프로젝트 주제 및 활용할 도서를 탐색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타교과와 연계된 성취 기준을 탐색해야 합니다. 이 공통된 분모에서 주제를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성취 기준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2월 초에 동교과 협의를 할 시에 독서 과목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할 성취 기준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 3학년 독서 수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3학년 1학기 독서 사회 연계 프로젝트 실제 수업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 선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2월에 연계교과 성취 기준을 탐색하였습니다. 3학년 사회과에 노동권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교과 선생님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도서 선택 과정입니다. 물고방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을 다룬 소설을 한 권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프로젝트 틀을 짜고 교과 협의를 진행하여서 성취 기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블렌디드 수업에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방식은 백워드식 교육과정 설계 방법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성취 기준 해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뒤 수행 과제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브릭을 개발한 뒤에 루브릭에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가져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취 기준 해설 확인 단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토론,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의 성취 기준을 가져와 그에 해당하는 해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단계입니다. 위에서 선택한 성취 기준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서 교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학습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추출된 교수 학습 요소는 반드시 학습지로 제작하여서 아이들이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설계 단계입니다. 사회과 선생님과 협의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그리고 노동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구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것으로 과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양식과 같이 학기 초에 이렇게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여 사회와 국어 교과가 한 번에 수행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루브릭 개발하기 단계입니다. 평가 루브릭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포트폴리오와 산출물을 따로 평가하여 과정평가와 결과평가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루브릭입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영역의 루브릭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배움 진행표라는 구본희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배움 진행표는 매 시간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성취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입니다. 산출물은 결과평가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쓴 글을 내용, 형식, 표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차시별 설계하기 단계입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 플러스 2차 시의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수행평가 이후 남은 2차 시는 정보실에서 직접 온라인 문서를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수업에 활용한 자료들을 가져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블렌디드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도구는 단연 패들렛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패들렛에 자기 칼럼을 생성하여 학습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른 친구들과 수행을 비교해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가 연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쓰기 포트폴리오도 개별적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은 오프라인으로 두고 온라인에서도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학습지를 미리 배부하였습니다. 등교기간에 학습지를 미리 배부하고 필요한 파일을 이 학습터 과제방 또는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둠으로써 학습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고서와 같이 비문학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오픈북으로 실시하고 책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티처메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였는데 제가 만든 한글 문서를 PDF로 변환하여 그대로 평가 시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정답을 입력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바로 채점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었습니다. 패들렛의 사용 방법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테지요. 다만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습의 연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경우 저는 독서 공책을 활용하여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업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등교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의 활동이 노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핸드폰을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 오프라인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은 삶과의 연계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글이 어딘가에 공개된다고 할 때 굉장히 들뜨고 진심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15차 시의 수기로 수행평가를 마친 후에 완전한 원고를 들고 정보실에 가서 PPT 문서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원고 디자인을 선택하게 하여 자신이 개성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보고 문서를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훌륭한 산출물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패들렛에 업로드하였는데요. 단 패들렛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패들렛이 더 이상 온라인의 재밌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의 공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구글 사이트에 실제적으로 게시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삶과의 연계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1, 2, 3학년의 작품이 모두 게시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이 링크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동의를 얻은 후에 아이들의 작품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디자인과 문서를 한눈에 선보일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시별 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은 오프라인으로 두되 온라인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쉽다는 것과 채점과 피드백이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살린다면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중심형 수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평기 일체화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한 권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쓰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결과평가 때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석사조 블렌디드 독서교육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드린 강화중학교 최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